네, 저희가 여러 차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저 특집으로 좀 방송을 해드립니다. 오늘 수, 목, 금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렇죠. 네 차례에 걸쳐서 이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바로 선강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8월 16일이었어요. 중국 국무원이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퉁 시행 방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준비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네. 했으니까 딱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기도 하고요. 올해 안에는 아니죠. 이 4개월이면은 올해 안에는 그래도 좀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또 들고요. 그래서 혹시나 새로운 투자처로 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또 이해 폭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2014년 말에 후강퉁이 또 시행이 되면서 네. 중국의 본토 증시가 개인들에게 또 개방이 됐는데 이 선강퉁 시행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선강퉁을 통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네. 후강퉁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선강퉁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의 성장주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선강퉁 시대 중국의 미래에 투자한다라는 제목을 달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먼저 한화자산운용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중국 분이세요. 한화자산운용 차이나 에쿼티 팀의 가우정지 펀드 매니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인 펀드 매니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실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선강퉁 아마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 뭐 제한이라든가 관련 규정들이 있거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강퉁과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이 김수아 캐스터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올해 안에 선강퉁 시행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중 시행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강퉁 이후에는 2년 만에 중국 주식시장이 개방이 되는 겁니다. 이 선강퉁은 중국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매매를 뜻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선강퉁이 개통이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거래소를 통해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강퉁이 시행될 경우 중국 A주 시장의 70%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이 되는 건데요. 이 선강퉁은 또 해외 투자자가 선전 증시에 투자를 하는 선구퉁과 중국인이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강구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강퉁 중에서는 선구퉁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번 선구퉁을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선전 증시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주식 시장으로 시가총액은 3,50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한국 시장 대비로는 약 2.4배 규모인데요. 시가총액만 보면 후강퉁의 상해 증시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상장된 종목 수로만 보면 선전 증시에 상장된 종목 수가 1,8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상해 증시보다는 700개 이상이 많은데요. 또 이번 선강퉁 시행은 후강퉁과 유사하지만 선구퉁에서 창업한 주식의 경우는 이 기관 투자자로만 제한을 했다라는 점이 또 특징적입니다. 또 그리고 이 일일 투자 한도는 선구퉁과 강구퉁 시장에서 후강퉁 때와 동일한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강퉁 초기에 전체 투자 한도 상한선이 있었다가 폐지된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상한이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선강퉁에 대한 간략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선강퉁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중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또 선강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들어보죠. 선강퉁 시행이 갖는 의미를 먼저 좀 찾아볼까요? 예. 사실 선강퉁 같은 경우는 중국이 호강퉁을 2014년 11월에 런칭을 한 이후에 이제 그 해외 자금 유출입이 좀 자유로운 그 홍콩 증시와 중국 본토 증시를 잇는 이 통로를 어떻게 보면 확장시켜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매수 가능한 종목을 보더라도 호강퉁 때보다는 870개 정도로 이제 호강퉁 때 560개보다는 더 많이 넓혀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의미는 중국 자본시장의 이런 지속적인 개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국의 그 주식시장은 지금 거래량의 85%, 계좌 개수로는 이제 99.7%가 개인인 만큼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의 치중이 되어 있는 시장인데 그렇죠. 이런 선강퉁이나 호강퉁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중국 자본시장의 이런 추가적인 개방과 좀 더 선진화된 문화를 접수하는 데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선진화에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4년 말씀하신 것처럼 말에 후강통이 시행이 되면서 네. 중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잖아요. 상하이 종합지수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뭐 2,500선에서 거의 2배 정도 올랐었는데 성강통 시행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사실 호강통 자체는 그 호강통이 되기 전에는 네. 외국에서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에만 한해서 네. QFI랑 RQFI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한데 호강통은 처음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중국 증시에 이제 참여 가능하게끔 네. 루트를 열어준 것만큼 그전에는 시장에서 예상을 못했던 정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는 사실 성강통은 호강통보다 영향력이 좀 적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호강통이 시행을 하고 중국 증시가 2,000 수준에서 거의 뭐 5,600까지도 그렇죠. 예. 올랐었던 점은 호강통 때문은 아니고요. 호강통은 그 요인 중에 하나였었고 중국 정부에서 뭐 중국 제조 2025, 뭐 1대1로 인터넷 플러스 이런 정책적인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금리나 사이클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증시가 올랐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른 국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강통이 시행이 되면은 시장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옥석 가리기 시에선 우량주 위주로의 자금 유입과 이제 네. 추가적인 캐피탈 게인은 기대가 되지만 네.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호강통처럼 그런 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그래도 성강통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성강통 같은 경우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점진적으로 이제 시장 개방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MSCI 이머징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중국 전반적으로 그 시장을 오픈을 하는 거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그 심천 지수 같은 경우는 그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고 하지만 성장 여력이 큰 이런 업종에 있는 선두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한테 보다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이 선강통이 말 그대로 이제 선전 증시와 이제 홍콩 증시 간의 교차 거래인데 선전 증시 이제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좀 후강통 종목이라든가 또 한국의 주식과 대비했을 때 어떤 투자 매력이 있을까?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을 주실까요? 네. 상해 상장 네.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네. 업종 분포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네.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산업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에너지, 금융 이런 업종의 비중이 많은 반면에 심천 같은 경우는 소비, 헬스케어, IT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신성장 업종에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네요. 금융 비중으로 보면은 상해는 28%이지만 심천은 4.6%. 지금 상해 종합지수의 섹터 비중이 나왔고 지금 네, 이제 선전 선전. 종합지수 바뀌었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IT 업종으로 보면은 상해는 IT 업종 상해 4.4%, 네. 심천은 20.8%거든요. 차이가 확연히 나네요. IT 업종에서 네. 큰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업종의 네. 비중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중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는 6%대로 둔화가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IT, 소비, 헬스케어 이런 이제 중국의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GDP보다 훨씬 2배, 3배 되는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네. 또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더 빠른 실적 20%, 30%대 실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심천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 그 기업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이제 최근에 뭐 삼성 이제 이슈도 있었고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한국 기업과 대비를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캐치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빨리 올리고 있는,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고 또 한국과 달리 중국은 13.5억이라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이제 유통 채널을 확보한 기업이거나 아니면 특이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한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이 성강통이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 특히나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에야 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리포트도 나오고 네. 어느 정도 뭐 신문에서도 다루고는 있지만 특히 이런 성장주라는 점에서 좀 접근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신생 생각도 기업들도 많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것 같아요. 예, 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는 관심도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네. 대부분의 리포트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그건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상해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대형주가 많아서 이제 커버하는 이제 증권사도 좀 많고 이제 리포트나 아니면 다른 정보에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성장주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보 취득 그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또 특히 성장주나 중소형주는 밸류에이션 고민도 있어서 개별 종목 뭐 한두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좀 장기 레코드가 좋은 펀드를 투자를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장점이 그 성장형 섹터에서 이제 성장성이 좀 주목되는 기업들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별해서 잘 투자하면은 좀 고수익을 올릴 수는 있지만 개인이 이제 선뜻 들어가기는 그런 좀 선별하기가 어려움이 쉽지가 있다라는 않은 거죠. 거예요. 예. 그렇다면 가장 손쉬운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펀드라든가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나오신 김에 지금 한화자산운용에 계시니까 여기서 운용적인 펀드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 내용에서 한번 좀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군요. 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네. 이제 큐피를 통해서 중국 A주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운용 전략을 아예 액티브로 직접 운용을 전환을 해서 이제 직접 중국의 이런 성장하는 정책 수혜나 성장하고 있는 업종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하는 전략으로 변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경제 구조가 이런 변화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성장하고 있는 업종에 있는 선두 기업들이 선두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심천 증시를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운용 철학이 좋은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는 네. 게 운용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체크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리 좀 이제 선전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창업한 지수로 예를 들면은 사실 과열됐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70배, 80배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그런 시장에선 사실 좀 투자하기 어렵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고점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거의 절반 정도로 시장이 내려간 수준이기 때문에 심천 그 투자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작년 고점 때보다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있을 때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온 종목들도 꽤 많다고 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성강통을 타겟팅해서 한 건 아니지만 올해 초에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빠졌을 때 저희가 평소에 눈여겨봤었던 종목 중에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온 기업은 그때 편입비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상해 신천 비중이 한 5대5 정도로 그때는 이제 6대3 정도에서는 신천 비중을 좀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성강통은 하나의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이런 우량 종목의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면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릴레이팅이 되고 또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서 접근을 네. 한다. 어떻게 보면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성강통 시행에 앞서서 성강통이 또 성장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주가가 한 번 불붙으면 급격하게 오르는 게 그렇죠. 특징이잖아요. 많이들 더욱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실 심천에 있는 종목들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의 열기도 뜨겁고 또 중국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완전히 개인 주도인 이런 그렇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계속 깊게 해봐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고 또 실적 뒷받침이 없고 이익이 안 나는데 그냥 이제 지금 유행하는 테마로만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은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수반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일 종목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의점까지 말씀 주셨고요. 성강통 시대를 좀 준비하는 상황에서 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성강통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화자산운용 차이나 에쿼티 팀의 가우정지 펀드 매니저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